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오늘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과 부딪혀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181명 중 2명만이 구조됐고 현재까지 1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언가 펑하는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엔진 고장 났다. 엔진에서 팡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에서 계속 튀더라고요. 잠시 뒤 비행기는 균형을 잃은 듯 휘청거리며 활주로에 접근합니다. 착륙 시 반드시 펴져야 하는 바퀴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체 아래쪽을 바닥에 대며 착륙한 비행기에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비행기는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까지 달려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속도가 아예 줄지 않고 그냥 부딪히고 하더라고요. 벽에 부딪힐 때는 크게 소리가 쾅 나면서 그냥 바로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여객기는 산산조각 났고 순식간에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만 좀 형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요.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제주항공 소속으로 오늘 새벽 1시 반 태국 방콕을 출발해 오전 8시 반 전남 무안공항에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등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난 9시 3분쯤 착륙 도중 사고가 났고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단 2명뿐. 비행기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다른 탑승자 전원은 참사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공항 근처 상공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제탑이 조류 충돌을 경고한 직후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방향을 바꿔 바퀴 없이 착륙을 시도했다는데요. 정부가 현재까지 밝힌 참사의 개요를 MBC에 알려온 시민들의 제보와 함께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제주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이어 3분 뒤 관제탑은 여객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8시 58분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엔진 쪽에 날개에 있는 엔진 쪽에서 이게 스파크가 탁탁 튀니까 큰 굉음이 한 4-5번? 그 정도 펑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집이 울릴 정도였어요. 착륙 직전 여객기를 본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뻥뻥 할 때마다 불꽃을 내뿜더라. 그게 한 6-7번 그랬대요.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은 1분 뒤인 8시 59분 메이데이 즉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객기가 원래 예정된 01 활주로에 제대로 내려앉지 못하자 9시쯤 다시 방향을 바꿔 반대쪽인 19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활주로 시작 지점하고 저희 가게하고 붙어 있거든요. 저 활주로 방향이 아니라 저희 가게 방향으로 이제 오고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줄 알고 봤더니 갑자기 뉴턴을 하더라고요. 뉴턴을 해서 다시 공항 쪽으로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낮게 날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비행기가 뜨는 쪽으로 착륙 방향을 바꾼 비행기는 휘청거리며 활주로에 접근했지만 9시 3분 바퀴 없이 내려앉았고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습니다. 이제 쾅쾅 멀리서 쾅쾅쾅 소리 났으니까 저는 뭐 그냥 쳐다봤죠. 밖에 연기도 엄청 많이 났죠. 불도 많이 나고. 그거 보고 안 놀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조에 나섰던 소방당국은 충돌 이후 동체는 거의 파손돼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의 바퀴, 랜딩 기어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에 따른 고장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랜딩 기어는 고장이 났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기체 앞부분과 양 날개 뒤쪽에 수납돼 있는 3개의 바퀴 다리.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하고 기체의 방향을 조절하는 랜딩 기어입니다. 특히 두 뒷바퀴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는 항공기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한 채 땅에 직접 부딪혔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벽과 충돌했습니다. 그 항공기 이제 기술적인 정확한 이제 원인과 당시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좀 진행을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로선 새떼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랜딩 기어를 움직이는 유압 장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총 3개의 유압 장치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2중, 3중 구조인 겁니다. 만약 모든 장치가 고장나는 최악의 상황에는 수동으로 중력을 이용해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당기면 랜딩 기어에 있는 락이 풀려가지고 랜딩 기어가 무거우니까 자중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덜커덩 내려가지고 다운 락이 덜커덩 걸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구조 신호를 보낸 직후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기도 힘들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연기와 유독가스가 기체 내부로 유입돼 착륙을 서둘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내리지 않은 채 다급하게 착륙을 감행한 건지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기내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경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당국의 발표를 보면 이번 참사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문제와 랜딩 기어 이상이라는 2개의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들이 나옵니다. 새떼 충돌이 어디까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이륙한 공군 F-35 전투기가 갑작스러운 기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랜딩 기어 3개가 한꺼번에 작동 불능에 빠졌고 전자 제어 장치도 먹통이 된 상황에서 간신히 동체 착륙에 성공해 조종사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때도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습니다. 시속 800km로 비행하는 전투기 전면 흡기구에 독수리 한 마리가 충돌하면서 기체 내부에 전자장비와 회선 등이 훼손돼 기능 고장에 빠졌던 겁니다. 당시 기체에 가해진 순간 충격은 40톤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고는 랜딩 기어 고장과 비상 동체 착륙 등 이번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도 조류 충돌로 각종 장치들이 먹통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겁니다. 사고 직전 기장은 관제탑에 메이데이, 즉 구조 요청을 보낸 지 불과 2분 만에 최후의 수단인 동체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예정된 활주로로 진입을 못해 반대 활주로로 긴급 착륙을 시도해야 할 만큼 기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MBC가 항적 분석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 기장이 구조 요청을 한 순간에 항적을 확인한 결과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58분 18초에 급격히 고도를 상승하려 시도하지만 15초 만에 바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여객기는 전투기와 기체 크기와 구조가 다르고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이 랜딩 기어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한쪽 엔진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잔여 엔진으로 항공기 유압 작동이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락을 풀어서 중력으로 내려서 착륙 장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외에 추가적인 기체 이상으로 더 이상 비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인천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주로 길이가 짧습니다. 자, 그런데 동체 착륙한 항공기가 지면에 닿기 시작한 것도 활주로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착륙한 항공기는 활주로에 닿은 뒤 20초가량을 그대로 밀려갔습니다. 활주로 끝단을 넘어 323m를 더 나갔고 결국 외벽에 부딪히며 폭발했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km로 최대 길이 4km인 인천공항 활주로보다 1km 넘게 짧고
길이 3.6km인 김포공항 활주로보다도 800m 더 짧습니다. 다만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 다른 지방공항은 2,700m대로 무안공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짧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활주로 규격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동체 착륙한 활주로의 위치입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 동체는 활주로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활주로의 중간 부분에 처음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기가 속도를 늦추는 데 활용한 제동 거리는 기껏해야 2km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보면 활주로를 약간 한 3분의 2 지점이나 중간 지점쯤에서 착지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착륙거리가 좀 짧죠. 마침 무안공항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활주로를 3km대까지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까지 운행할 상황에 대비해 평소 활주로가 좀 더 길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지 모른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피해는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또 외벽과 활주로 사이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공항과 비교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